2001년 6월 프랑스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신원 확인 결과 피해자는 21살의 샌드라였고 시신에는 교살과 폭행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4개월 뒤 2001년 10월 스페인에서 24살의 이사벨이 폭행을 당한 뒤 교살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27살의 마리도 스페인 북부의 외딴 곳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젊은 여성들의 사건은 스페인, 프랑스에 이어 이탈리아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발견된 피해자는 가나 출신의 25살 여성 갈리였습니다. 계속 나라를 옮기면서 범죄를 저지르네요. 저게 다른 나라로 가버리면 참 수사하기가 어렵죠. 어려울 거예요. 범행 수법이 유사한 것을 보아 경찰은 동일범의 소행을 의심했지만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2001년부터 무려 5년간 길가에 유기된 여성들의 시신이 유럽 곳곳에서 발견되자 유럽 전체가 비상에 걸립니다. 국경을 넘나들며 살인을 일삼는 연쇄살인마가 나타난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스페인에서 20살 여성 밀레나가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The post-mortem revealed Milena had been strangled before her body was dumped near a truck park close to Spain's main East Coast highway. 다 20대 여성이네요. 사건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은 드디어 단서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근처 건물에 설치된 CCTV 카메라였습니다. One of their leads was no more than a faint image of a heavy truck. 화물차. 아, 화물차 저걸로- 기사구나. 저걸로 이동하면서 CCTV에는 사건 현장을 빠른 속도로 벗어나는 화물차 한 대가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신속히 해당 화물차와 운전기사의 신원을 조회했고 용의자는 바로 47살의 독일 남성 폴커 에케르트였습니다. 아, 사진 무섭다. 사진 무섭다. 경찰은 폴커를 긴급 체포했고 그의 화물차를 수색했습니다. 차량을 샅샅이 조사하던 경찰은 곧 단서를 발견합니다. 저 안에 뭔가 끔찍한 게 있을 것 같아. 그것은 바로 They appeared to be murder victims, women in agony strangled with a noose. 이미 사망했거나 숨이 끊어져가는 여성들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와, 저걸 사진을 찍어놓냐. 악마구나, 이 새끼. 저 사진들이 용의자가 찍은 사진들이었어. 폴커를 연쇄 용의자로 지목한 경찰은 그의 신상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und ging ins Gefängnis für 12 Jahre. Das ging um 2 Fälle, die man ihm nachweisen konnte, wo er junge Frauen überfallen hat, alle mit langen Haaren. 1988년 체포된 폴커는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그러나 His 12-year sentence was reduced, and in 1994, he was a free man again. 감형의 기준이 뭐예요? 폴커는 왜 갑자기 6년이나 감형을 받은 걸까요? 당시 그에게 적용된 제목은 2가지였습니다. 성폭행과 살인 미수인가? The sum of the crime and the political crime led to a 12-year sentence. 정치범? 아, 무슨 스파이 짓을 했나 보다. 어? Eckert lived here, in central Germany, in a town called Hof. But he was born in 1959 in nearby Plauen, just 25 kilometers away. 폴커의 출생 당시 독일은 분단 국가였습니다. Plauen was in formerly communist East Germany. It was separated from the west by a high wall, razor wire, and machine gun posts. 당시 동독에 살고 있던 폴커는 범죄를 저지른 후 서독으로의 탈출을 계획합니다. Und gewürgt hat, bis diese beinahe gestorben sind.
Es ging aber auch um einen Fall, wo man ihm nachweisen konnte, dass er vorbereitet hatte, über diese Grenze zu fliehen. 그래서 정치범. 아, 하지만 폴커의 탈출 계획은 실패했고 1988년 행 혐의와 함께 반국가 혐의로 총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수감 중이던 1990년 10월 3일 뜻밖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바로 분단 국가였던 독일이 통일했다는 소식이었죠. Und natürlich hat das dann gemeinsame Rechtssystem der beiden deutschen Staaten diese alten Fälle mit politischen Anschuldigungen wieder neu aufgenommen. Diese alten Fälle mit politischen Anschuldigungen wieder neu aufgenommen. 반국가 혐의를 사면받은 폴커는 12년형 중 무려 6년을 감형받았습니다. 진짜 운도 좋은 놈이네. 중요한 것은 정치범까지 더해져서 12년인데 그렇다면 6년이 감형받았으면 성폭행은 6년밖에 처벌을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상한 사실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분노할 지점이죠. 출소 후 폴커는 화물차 기사로 일하며 유럽 전역을 넘나들었습니다. 경찰은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으로 확인한 폴커의 이동 경로를 각 사건과 모두 비교했습니다. In data 3 settembre 2004 dal casello autostradale di Brescia Est con un successivo rientro presso lo stesso casello autostradale in data 6 settembre 2004. 피해자 갈리의 시신은 폴커가 브레시아를 떠나고 이틀 뒤 발견됐습니다. L'autopsia parla della data della morte almeno 48 ore prima, ovvero intorno al 6 di settembre. 일치하네요. 부검 결과 피해자 갈리의 사망 추적 시각은 폴커가 같은 지역에 머문 기간과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발견된 다른 피해자들이 사망한 시간과 장소 역시 폴커의 행적과 모두 일치했습니다. 완전 무슨 움직이는 살인 화물차네. 그러니까요. 무서워. 그의 차 안에서는 피해자들을 교살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밧줄도 발견됐습니다. 폴커를 연쇄살인마로 확신한 경찰은 그의 범행 수법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폴커는 도로 위에서 불법 체류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척 자신의 화물차로 유인했습니다. If only they would agree to a little game. Tying them up. Tying them up. 여성의 손과 발을 결박한 뒤 범인은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He choked them slowly until they lost consciousness, then enjoyed his fetishes before strangling them. 범인은 피해자들의 사진을 찍어 보관하기까지 했습니다. 화물차 기사로 일하며 인적 드문 도로와 사각지대를 잘 알고 있던 폴커는 수년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폴커를 수사하던 경찰은 그가 살인을 저지른 진짜 목적을 알고 경악하게 됩니다. 목적이 또 다른 게 있어요? 그의 범행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범인의 과거를 조사하던 경찰은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을 발견합니다. 여장을 하고 놀았나 보다. He started very early to be sexually aroused by a puppet that his sister had. 유달리 여동생의 인형을 좋아했던 폴커는 어머니의 이것에도 남다른 애착을 보였습니다. 긴 머리카락에 엄청난 애착이 있던 폴커는 동생의 인형과 어머니의 긴 머리카락을 만지며 욕구를 채웠습니다. He decided to keep a lock of her hair to play with. It was the beginning of a lifelong obsession with long hair. 이후 여성의 긴 머리카락에 대한 집착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더 많은 여성의 긴 머리카락을 수집하기 위해 살인을 시작합니다. 긴 머리카락을 향한 범인의 집착은 집안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Volker Eckert hatte in seiner Wohnung eine Puppe, die bekleidete er mit den
Kleidungsstücken der Getöteten. Er setzte ihnen auch eine Perücke auf und schnitt die Haare ab, so wie beim Vorgehen bei den Tötungsdelikten, die im Raum standen. 옷을 왜 갖고 갔나 했네, 액세서리랑. 살해한 피해자들의 긴 머리카락을 잘라 인형에 붙인 뒤 이를 매만지며 기괴한 욕구를 채웠습니다. 와 진짜 변태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놈들이다 정말. 그렇죠. 네. 아니, 근데 그걸 수집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다는 건 너무 근데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통 이런 연쇄살인범들은요 자기가 직접 수집한 것을 원해요. 그래서 2019년에 광주에서 소아암 환자를 위한 가발을 제작하고 있다라고 피해자들을 속여가지고 머리카락을 느닷없이 대뜸 자른 사건도 있었고요. 맞아요. 돈을 준다면서 머리카락을 여성들한테 받아가지고 자취를 감췄던 한 20대 남성이 체포되면서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 그다음에 머리카락을 자르기 전과 후에 달라지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자기의 성적 자극을 충족시켜줬다. 이런 아주 이상 심리를 진술을 해서 놀랍기도 했죠. 근데 이런 행위 자체가 정말 심각한 성도착증입니다. 우리가 뭐 속옷, 신발 이런 물품들이 없어지면 대부분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뭐 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빨리 초기에 신고를 해서 차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범인의 연쇄살인 행각은 수년간 이어졌고 사진에 찍힌 피해자만 무려 50명에 달했지만 피해자의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 등 신원 확인이 어려운 여성들로 정확한 피해 인원조차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아, 웬일이야. 경찰은 19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기소된 폴커는 독방에 수감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쟤는 안 잡혔으면 한 200~300명도 죽였겠구나. 그러던 어느 날 Eckert had hanged himself with entwined strips of sheets attached to the TV bracket. 법의 심판을 받기 전 폴커는 비겁한 방법으로 자신의 죄를 회피했습니다. 그의 사망으로 사건은 종결됐고 수많은 피해자 시신의 행방은 영원히 밝힐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폴커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유서를 남겼습니다. On the 1st of July, 1959, in the morning I was thrown into a voyage that I would have preferred not to have started. It was the day I was born, and only a few days later I was sorry to have to be alive. Christian and Crystal brought a devil in this world. Devil in this world. 지금까지 기괴하고 추악한 욕망으로 유럽 전역에 걸쳐 수많은 여성을 살해한 독일 최악의 연쇄살인 사건이었습니다.